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로빈 조지 콜링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반민족 친일파들의 과거를 통해 반복되는 오늘의 역사를 조명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MC노의 5분 친일 인명사전 시작합니다. 일제로부터 애국옹이라 불렸지만 같은 민족에게는 야만기라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애국옹 문명기입니다. 애국옹, 총독부가 친히 문명기를 추켜 세우며 불렀던 그의 별칭입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연이어 중국 본토와 전쟁을 시작한 일제는 전쟁이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 비용과 물자 확보에 눈알이 빨개집니다. 이때 1910년대부터 일제 관원과 결탁해 경북 일대에서 큰 부를 축적한 사업가였던 문명기가 이에 화답을 하게 됩니다. 1935년 문명기는 해군과 육군의 비행기를 각각 한 대씩 헌납하는 비용으로 10만 원의 국방 헌금을 기부합니다. 경북 일대에서는 막대한 부를 쌓았으나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한 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물자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일제는 이에 적극 화답합니다.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가 헌납한 비행기에 문명기호란 이름을 붙여주는 명명식까지 거행됩니다. 그 자리에는 일본 해군 대신에 대리가 참석하고 비행기 6대가 축하 비행을 하는 등 온갖 요란을 다 떤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애국옹이 됩니다. 그러자 이에 고무된 문명기는 한층 더 광분합니다. 국방기 100대를 기증하겠다. 조선의 군마다 1군 한 대의 국방기를 헌납하자. 조선 국방비행 헌납회를 창설하자. 물론 거액의 헌금 기부도 잊지 않고 실천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일제는 비행기를 헌납한 개인들에게 중추원 참의 혹은 도 부의원 등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문명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은 그런 자리에서 다시 헌납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올렸던 겁니다. 1944년 문명기는 황도 선영회 회장에 취입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가미다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조상신을 모신 소형 신사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인들은 이걸 집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한다고 하는데 문명기는 이 가미다나를 집집마다 걸자는 가미다나 가가비치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 때문에 조선 민중들은 집집마다 일본의 조상신 부적을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총독부는 문명기에게 가미다나 독점 판매권을 주었습니다. 이쯤 되자 조선 민중들은 그의 이름을 빗대 그를 야만기라 부르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를 오로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사업가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육탄 돌격으로 사망한 일본군 3인을 이용해 이런 발언도 합니다. 금우의 전쟁은 비행기 시대로서 육탄 비행사가 필요하다. 나는 유사시 헌납한 비행기에 탑승해 육탄 비행사가 되어 적진에 뛰어들어 황군에 순사할 용기가 있다. 심지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제의 침략 전쟁을 이렇게 평합니다. 이는 동양을 동양인의 손에 의해 지키는 것이 아시아 민족이 행복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며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본의 위대함이다. 그는 오로지 재물만을 탐해 일제의 주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일본인이 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였습니다. 1969년 8월 15일 만들어진 묘비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명기는 90세까지 장수했으며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사선 국회의원과 보건사회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사회 엘리트가 됩니다. 반면 고향에서조차 살 수 없어서 화전민 처지를 전전했던 신돌석 장군의 가족과 후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30살의 나이에 포상금을 노린 동포에게 살해당한 의병장의 후손, 그들의 삶의 명암이 너무나 다르기에 MC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기까지 MC노였습니다.